메르스의 확산세 도무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처를 비웃듯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환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지요. 그중에 일부 환자는 이동 동선이 불분명해서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전염병 관리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신중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전병률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병률입니다. 예, 어제 보건당국이 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가 확산 기로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곳으로 삼성서울병원과 부산의 좋은강안병원을 언급을 했는데, 자, 현재 이 두 병원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그 삼성서울병원에서 2차 진원지 14번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응급실 내지 환자 발생 양상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예.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삼성 그 서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응급실 그 이송요원이, 근데 이분이 그 2일 증상이 생겼던 2일부터 10일까지 응급실하고 병실 등 여러 군데를 오가면서 환자 침상 이동을 도왔는데, 예. 그때 이분이 노출된 분이 한 4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분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확진 환자가 나올 때 이 삼성병원에서의 또 다른 그 이 확진 환자가 또 대량으로 양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또 부산 같은 경우도 143번 환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의료기관을 몇 군데를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 접촉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약 한 779명 정도가 접촉한 걸로 돼 있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다른 그 대량 그 환자 발생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예. 보건당국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37번째 환자의 경우는 이제 9일 동안 무방비 상태였고, 143번째 네. 환자의 경우는 2주 동안 이제 출근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뭐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이제 이 환자에 노출된 경자가 늘면서 확진 환자도 네.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137번과 143번이 접촉했던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개방된 환경일 수도 있고요. 예. 또 그 신체 상태가 좀 건강한 분들이 또 접촉했던 그런 상태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의 어떤 환자 발생 양상과는 좀 다른, 좀 더 이렇게 산발적인 그런 정도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아주 조심스러운 또 그 예측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어떤 메르스의 네.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를테면 네네. 기저질환이 없었던 환자의 사망 사례도 있었고 건강했던 30대 의사분의 또 상황도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 상황인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 질병 발생 그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동 이후에서 지금 처음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결국은 중동에서 발생했던 그런 역학조사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예.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빨리 분석을 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이 결과물들이 좀 하루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자, 현재 이제 무엇보다 이 119번째 환자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완치된 그 공군 원사에 혈장을 투여하는 그런 치료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치료법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종전에 사용했던 혈장요법인데, 이거는 이제 그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할 때 실제로 그 미국인 의사에게도 적용했던 치료법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그 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요. 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치료 방법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치료 방법이 그런 환자들의 회복을 좀 돕는데 좀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막연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된 이제 미국인 의사에게도 적용됐었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당시 그러면 네. 큰 효과는 없었던 건가요? 물론 다행히 이제 그 미국인 의사가 완치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완치가 됐던 것이 이 혈장을 투여했던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들은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규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는 점에서 예. 의의가 있다. 그렇게 또 이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어떤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었지만 그 혈장 치료 방법도 사용됐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 완치된 네. 분의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를 완벽히 분리만 한다면 이 메르스 치료제 네. 개발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물론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의 성격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예, 특히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치료제나 백신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판매 가능성,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 그게 이제 또 개발될 수 있는 또 제약회사 입장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되는데 예, 지금 이 질병 자체가 상당히 이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예.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 많은 그 제약회사들이 아직까지 이 메르스라는 질병에 대한 그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 방호복을 입은 채 메르스 환자에게 심폐소생을 했던 간호사분이 148번째 네. 확진 환자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 방호복을 네. 입은 상태에서도 이게 감염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참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우리 그 역학조사관들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를 이 CCTV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CCTV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 오염된 그런 마스크, 고글 예. 이걸 만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어요. 예.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그 오염된 손을 가지고 고글, 안경이죠, 보호안경. 네. 그리고 또 마스크 그걸 맞았단 말이에요. 예. 아마 그 순간에 이게 오염이 됐지 않을까,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순간적인 방심이 안 된다. 그걸 우리 의료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벗는 순간까지도 항상 네, 그렇습니다.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쯤 이 메르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인데 네. 교수님도 이제 질병관리본부장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언제쯤 이게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까요? 일단은 그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산발적인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적어도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한 2, 3주, 예.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도 이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예, 한 7월 중순까지는 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네. 3, 그러니까 4주 정도니까. 예. 대규모 환자 발생 양상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전병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였습니다.